반갑습니다.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25년 기념 이벤트에 펩시를 사 먹고 코드를 적어 넣으면 3개월간 애플플레이가 공짜라고 합니다. 신박한 이벤트. 제가 원하는 스타일입니다. 펩시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은 인도의 네러 시먼을 스타벅스 CEO에 추천해준 인도인 펩시 사장이었던 인드라 누이와 펩시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해드리려고 합니다. 기대되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K-팝 가수가 있다면 단연코 아이브입니다. 아이브 중에서도 장원영을 너무 좋아하는 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펩시 광고를 했을 때 절대 먹지도 않았던 음료수를 먹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국 유학 시절에도 매일 한 잔씩 물보다 싸서 마셨던 코카콜라는 먹었어도 펩시는 절대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콜라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몇 해 전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겼다는 것입니다. CEO가 인도 출신 인드라 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전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을 인도가 석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구수에서도 세계 1위인 인도. 제가 인도 편에서도 다뤘지만 정말 이러다가 전 세계의 인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펩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펩시코의 탄산음료 브랜드. 코카콜라 컴퍼니의 최대 라이벌입니다. 펩시콜라는 1898년 8월 28일 노스캐롤라이나 출신 약사인 케일러 브래덤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해 현재 펩시코의 모태가 되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1965년 프리토레이사와 합병하면서 펩시코라고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본사는 미국 뉴욕주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의 해리슨시에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코카인과 콜라나무에서 따온 이름이라면 펩시는 소화효소인 펩신으로부터 유래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펩신의 함유 여부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정작 펩시에서 밝힌 바로는 성분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펩시라는 상표의 유래는 설립자인 브래덤이 1898년 파산한 경쟁사로부터 펩콜라하는 상표권을 구매해 1903년부터 새로운 이름을 붙여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이 코카콜라보다 쌉니다. 2021년 가을 1.5리터 기준으로 가격 때문에 펩시콜라를 먹는 사람도 많고 코카콜라의 계속된 가격 인상으로 펩시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외로 펩시코와 코카콜라 컴퍼니의 시가총액은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대략 코카콜라가 100억 달러 정도 앞서는데 펩시의 시가총액이 코카콜라를 넘어선 적도 있습니다. 단 펩시콜라가 코카콜라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 트로피카나, 게토레이, 치토스, 도리토스 등 펩시의 다른 상품들이 코카콜라의 경쟁 상품보다 많이 팔려서 펩시콜라 전체의 시가가 올라간 것입니다. 의외로 탄산음료에서만 코카콜라가 압도하고 비탄산음료 계열에선 펩시가 압도해서 총 매출에서는 2배 정도 펩시가 앞서고 있습니다. 펩시가 코카콜라에게 뒤지는 이유가 맛이 부족해서라는 인식이 많지만 코카콜라에 비해 맛이 없다기보다는 브랜드 가치 때문에 밀린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맥도날드 대 버거킹처럼 경쟁사를 디스하는 미국 광고계의 전통에 따라 코카콜라와 펩시도 서로를 디스하는 광고를 내고 있습니다. 이 펩시 챌린지 블라인드 테스트는 1980년대 초반에 롯데칠성에서 도입할 때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시행하면서 티 광고로도 여러 편 방영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압도적이었던 데다 실질적으로 판매 실적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코카콜라와는 다르게 스타급 인물을 기용하며 주로 축구 스타를 이용한 마케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 밀려 전 세계 인기 대회인 올림픽과 월드컵 공식 스폰서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종의 매복 마케팅 비슷한 전략인 셈입니다. 2000년대 초반에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서부국을 패러디한 광고가 꽤 인기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유명한 CF로 티에리 앙리, 호나우지뉴, 리오넬 메시, 프랭크 램퍼드, 세스크 파브레가스, 데이비드 베컴이 나온 내가 펩시 광고를 만든다면 말이죠입니다. 이때 나온 명대사 모두 이렇게 펩시를 마시죠의 임팩트 때문에 펩시놀이가 유행이었습니다. 인지도 때문인지 몰라도 파브레가스는 한국에서 축구선수 CF가 방영되면 거의 잘려서 나왔습니다. CF 2012년에는 디디에 드로그바, 페르난도 토레스, 세르이오 아괴로, 잭 윌셔를 추가로 섭외해 세계적 DJ 켈빈 해리스와 같이 만든 광고를 전 세계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유럽과 한국 한정이며 축구의 인지도가 허접인 미국 본토에서는 이들이 나오는 광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2012년 케이크 앤드 나이트 CF
그리고 니키 미나즈를 섭외한 광고를 영미권에서 전 세계적으로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위에 니키 미나즈의 라이벌인 카디비가 자신의 시그니처 중 하나인 옷그릴 그룹 펩시를 광고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는 국제적인 슈퍼스타 마이클 잭슨을 광고에 기용하여 큰 화제를 불렀는데 이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펩시가 코카콜라의 매출을 뛰어넘었습니다. 한편 CF 촬영 중에 화재 사고로 인해 마이클의 머리에 불이 붙어 화상을 입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마이클은 잠재되어 있던 백반증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점점 피부가 하얗게 변해버렸습니다. 그 후 마이클은 백인을 동경하여 박피 수술을 했다는 루머로 평생을 시달렸습니다. 그 외에 과거에는 펩시의 CF용 캐릭터인 펩시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펩시맨은 세가의 격투 게임 파이팅 바이퍼즈의 세가 세턴 이식판에 들어갔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용으로 전용 게임이 발매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꼬마 아이가 코카콜라 2개를 뽑아서 밟고 그걸 디딤대 삼아서 펩시를 뽑는 비교 광고를 보여주기도 해 떠들썩한 파장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러 의미로 독특한 CF를 즐기는 듯 그리고 코카콜라도 자동 판매기 대신 냉장고로 똑같은 광고를 만듭니다. 코카콜라가 라벨에 미국에서 흔한 이름 여러 개를 써넣어서 자신의 이름이 적힌 콜라를 마시도록 하는 캠페인을 선보였는데 이를 펩시에서 광고에 사용했습니다. 펩시를 사먹는 여자가 옆에 사람 이름이 써진 코카콜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자 넌 내 콜라에 이름도 써있냐? 라며 시원하게 까버립니다. 또한 미국에서 가장 광고 단가가 비싸다는 슈퍼볼의 광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 시기에 그의 선보일 신광고를 선보입니다. 이때 발표하는 신광고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로 평가가 좋은 편이며 시청자 투표에서도 줄곧 상위권에 랭크됩니다. 2012년에는 코카콜라 측 직원이 펩시를 마트에서 사자마자 평생 먹을 양의 펩시가 공짜로 제공되는 광고를 내보냈습니다. WWF 소속 프로레슬러 CM 펑크도 펩시를 광적으로 좋아한다고 합니다. 자신은 일체흡연, 약물, 음주를 금하는 반면 탄산 중독이 되었다고 합니다. 2011년 북미 지역 광고에는 코카콜라를 마시던 북극곰이 모델로 쓰인 적이 있었습니다. 남쪽에 가서 선탠을 하고 온 친척이 코카콜라 북극곰 가족을 데리고 다시 남쪽 휴양지로 가는 내용. 여기서도 라이벌 브랜드를 디스하는 내용이 보입니다. 알루미늄 캔을 연상시키는 건강미 넘치는 펩시맨은 차가운 음료가 담긴 유리병을 연상시키는 코카콜라와 대조를 이룹니다.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다가 흑역사가 된 사건이 있는데 하마터면 해리어 전투기 3,400만 달러 상당률 약 70만 달러를 받고 경품으로 지급할 위기에 처한 사건입니다. 자세한 것은 펩시 해리어 전투기 사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필리핀에서 경품 행사 오류로 큰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넘버 피버 사건인데 1992년 코카콜라에 크게 밀리는 점유율로 고전하자 1등에 무려 100만 페소를 건 추첨 이벤트를 한 것. 병뚜껑 안쪽에 적힌 세 자리 숫자가 맞으면 경품에 당첨되는 방식인데 문제는 당첨 번호인 349번이 적힌 병뚜껑이 공장 측의 실수로 무려 80만 개나 찍혀버린 것입니다. 결국 49만 명에 이르는 349번 병뚜껑을 가진 시민들이 당첨금을 요구했으며 마닐라에서 폭동이 일어나 펩시 트럭을 불태우고 다바오의 창고 건물에 수류탄을 던지는 등 공격을 가해 5명의 사망자를 내기까지 했습니다. 이후 2006년 필리핀 대법원 판결에서 80만 개의 뚜껑 중 2개에만 안전코드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펩시는 면책되었습니다. 이후 신비한 TV 서프라이즈에서도 이 부분이 방영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일반 콜라보다 단맛이 덜하고 색이 투명한 하늘색인 블루 펩시를 출시했으나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레몬과즙을 일첨가한 펩시 트위스트라는 제품도 나왔었는데 이건 꽤나 인기를 끌어서 몇 년간은 팔려나갔습니다. 현재는 단종된 모양입니다. 1985년 우주왕복선에 탑재될 음료 경쟁에서 코카콜라에게 패배한 것도 흑역사라면 흑역사. 그런데 시제품은 펩시 쪽이 코카콜라보다 먼저 나왔습니다. 생긴 게 꼭 면도크림 깡통입니다. 구조도 복잡해서 탄산용액의 원액과 첨가물을 섞어 콜라를 캔 속에서 생산해내는 구조. 반면에 코카콜라는 그냥 고무풍선 안에 콜라를 집어넣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코카콜라 항목의 우주 진출 참조. 한때 경영악화로 인해 코카콜라의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었습니다. 코카콜라보다 12년 늦게 등장했지만
제1차 세계대전 전까지는 그럭저럭 호조를 보이던 펩시는 1920년 설탕 선물 계약 투자 실패로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이런 위기 속에 1922년 창업자인 브래드 햄은 코카콜라의 펩시 매각을 제의했지만 코카콜라는 이 빈사 상태의 매물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923년 펩시는 파산하고 다른 투자자에게 경영권이 넘어갔지만 1931년 펩시사는 또 다시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코카콜라의 매각을 제의했으나 전과 마찬가지로 코카콜라는 깔끔하게 무시했습니다. 펩시는 마지막 한 수로 반값 마케팅을 실시했고 이게 적중하여 2위에 안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펩시가 코카콜라의 최대 라이벌로 성장한 지금의 상황을 보면 코카콜라 입장에서는 통한의 실수를 저지른 셈입니다. 2015년 10월 중국에서 소문만 무성했던 펩시콜라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습니다. 2017년 켄달 제너를 앞세운 광고가 Black Lives Matter를 연상시키는 시위 관련 내용을 가볍게 다루어 크게 논란이 되었습니다. 해당 광고는 삭제되었고 펩시는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로고의 변천사를 알아볼까요? 세간에선 흔히들 코카콜라 로고는 그대로이고 펩시콜라 로고만 자꾸 바뀌었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코카콜라 특유의 글씨는 1900년대에 확립되어 뉴코크 시절을 제외하곤 쭉 유지했고 펩시는 특유의 태극 문양 같은 문장을 1950년에 도입, 폰트는 1956년에 도입했습니다. 즉, 펩시가 2009년경 로고와 폰트를 크게 바꾼 것을 제외하면 브랜드 로고 자체는 펩시는 약 50년, 코카콜라는 약 11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물론 코카콜라가 뉴코크를 빼곤 원래 틀을 거의 유지해왔다면 펩시는 두 번의 큰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처음 펩시의 로고는 푸른 바탕에 펩시콜라라고 쓰인 흰색 물결무늬 현수막이 걸린 모양이었습니다. 1940년에 만들어진 코스터 받침. 이것이 원형으로 그려진 로고의 시작입니다. 이 배경의 붉은색 원과 푸른색 원이 더해진 것이 1950년대의 로고입니다. 펩시는 1940년대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전쟁 지원을 위해 병의 색깔을 성조기에 들어가는 삼색인 빨강, 파랑, 흰색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게 펩시의 고유한 색상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재의 태극 문양과 비슷한 로고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주유소 습격 사건에 딴따라 강성진 가 자동 판매기에서 펩시콜라를 뽑자 경찰관이 면박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실 펩시는 롯데칠성음료가 펩시코 본사에서 라이선스를 받아서 국내 생산하므로 국산이 맞긴 맞습니다. 어쨌거나 이 장면은 PPL이었는데 홍보 담당자는 역대급 성공으로 크게 치하받았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태극기가 미국인들에게도 점차 알려지면서 미국인들도 궁금했는지 구글에 펩시코리아 프레그를 치면 이 문제와 연관된 수많은 문서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예시, 해외 질문글. 실제로 한국인 음향 디자이너 김벌레가 펩시 주최 공모전에 합격해 백지수표를 받았던 실화가 와전되어 그걸 거절하고 태극 문양을 로고에 써달라고 해서 이런 로고가 나왔다는 루머가 최소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매체로 수없이 공유되어 공모전 얘기는 반신반의하더라도 로고는 정말 태극 문양에서 따온 줄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2018년 한국에서 열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 이후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태극기나 개막식 연출 중 등장한 태극 문양을 본 뒤 펩시가 올림픽 파트너라고 추측해버리는 일도 이렇습니다. 실제로는 코카콜라가 월드와이드 올림픽 파트너입니다. 이후로도 2020년 4월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을 차용한 펩시캔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펩시넥스에도 2010년 8월 이후 생산분부터 실로고가 적용되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한정기간 캠페인으로 옛날 레트로 로고를 박은 펩시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이며 국내 시판 버전이 아닌 미국 버전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전율이 높은 편의점 등에서 자주 보이는 편입니다. 이후로도 몇 년간 계속 생산되고 있는지 2021년 상반기에도 일부 식당 등에서 여전히 올드스쿨 로고가 인쇄된 펩시 캔이 보이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사용되었던 로고는 디자이너 피터 아르넬의 작품으로 로고 제작 과정에서 유출된 디자인 설계 문서 일부의 내용이 기묘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펩시는 1967년 동방청량음료와 합작해 한미식품공업이 세워지고 2년 뒤인 1969년 처음 한국에 진출했고
1974년 칠성한미음료가 롯데제과에 인수된 후 진로로 넘어갔다가 1975년 철수했으나 이듬해 롯데칠성음료와 제휴에 재진출했습니다. 단, 원액은 1993년 세워진 현지법인 한국펩시콜라가 공급 중입니다. 출시 당시 한글 상품명 표기가 펩시콜라였으나 KS 완성형 한글 문자 코드로 표기가 안 된다는 이유로 1992년에 펩시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어 표기법으로도 바이 맞습니다. 과거 펩시콜라는 완성형과 조합형 한글 코드 논쟁이 한창일 때 조합형 지지자들에 의해 똠방각하와 함께 완성형으로 표현이 안 된 단어로 자주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에 펩시코에서 했던 로고, 사운드 공모의 한국인 음향 제작자 김벌레가 콘돔을 이용한 펩시 하는 바람 소리를 제출하자 채택되었고, 펩시코에서 김벌레에게 사례금으로 백지수표를 지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김벌레 항목과 본인의 블로그 게시물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백지수표를 거절하는 대신 로고에 태극기를 넣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루머가 있는데, 위의 로고 변천사에서 볼 수 있듯이 펩시의 태극 무늬와 유사한 로고가 쓰인 것은 1950년대부터다. 인터뷰에 따르면 백지수표에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시세의 5~6배 정도를 불러 100만 원 가량을 받았으며 본인이 제출한 소리를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니고 광고회사 측에서 샘플링하여 다른 소리로 재탄생시킨 것을 사용했습니다. 1991년에 명배우 최수종, 2013년엔 류승룡, 인피니트를 한국 CF 모델로 썼고 2015년부터 인피니트와 EXDI가 함께 CF 모델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또 2018년부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와 함께 K-팝 콜라보 프로젝트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코카콜라에 밀려 펩시에 대한 선호도는 비교적 떨어지는 편이다. 당연하게도 같은 롯데그룹 계열이다 보니 롯데리아와 TGIF, 롯데시네마에서 나오는 콜라는 펩시콜라입니다. 학창시절 학교에서 단체로 롯데리아에서 햄버거를 시켰을 때 245ml짜리 작은 펩시캔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2017년 포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2위, 2012년 포브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어머니 3위, 2007년 포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경영인 1위, 모두 펩시콜라로 유명한 음료식품회사 펩시코의 최고 경영자이자 회장인 인드라 누이 수식어입니다. 누이가 24년간 몸담았던 펩시코를 떠났습니다. 86세 노모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펩시코는 성명을 내고 누이가 CEO직에서 물러나고 누이의 CEO 퇴진 소식이 알려지자 CNN 머니는 포춘 500대 기업을 이끄는 CEO 가운데 유색인종 출신의 여성 CEO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었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누이는 인도 여성입니다. 인드라 누이가 2018년 10월 3일자로 24년간 몸담았던 펩시코를 떠납니다. 위기에 직면한 펩시코를 구했다는 평을 받는 누이는 12년간 펩시코 CEO로 재직했습니다. 누이는 세계 탄산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에 밀려 만년 2위에 머물렀던 후발주자 펩시를 100년 만에 1위로 올려놓은 장본인입니다. 그가 CEO로 있는 동안 매출은 80 이상 늘었고 주가는 78 올랐습니다. 당찬 여성 CEO 누이를 있게 한 어머니의 가르침이 중요합니다. 얘야, 넌 무엇이든 될 수 있단다. 1955년 인도 남부 첸나이 지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난 누이를 펩시코 CEO이자 회장으로 키운 건 어머니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식탁은 가르침의 장창기였다. 여성에게 엄격한 인도에서 어머니는 저녁을 먹을 때마다 누이에게 넌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자신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누이는 이를 외국인이자 유색인종, 여성인 자신을 당당한 CEO로 만든 원동력으로 여겼습니다. 누이는 인도 마드라스 크리스천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인도 경영대에서 경영학 석사 MBA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도에서 직장을 다니다 1978년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예일대에서 다시 MBA를 딴 누이는 컨설팅 회사인 보스턴 컨설팅 그룹, 휴대폰 회사인 모토로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는 1994년 제너럴 일렉트릭 지휘를 마다하고 펩시코에 합류했습니다. 펩시코를 당신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당시 펩시코 CEO였던 웨인 칼로웨이의 말은 누이를 펩시코로 이끌었습니다. 펩시코에 입사한 누이는 여성 신화를 써 내려갔습니다. 누이는 부사장, 최고 재무책임자 CFO를 거쳐 2006년 10월 여성 최초로 펩시코 CEO가 됐습니다. 그는 유리 천장을 차례로 깨부쉈습니다.
누이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듬해 5월에는 회장직까지 맡았습니다. 그는 펩시코 수장으로서 감성 리더십을 선보였습니다. 누이가 펩시코 임원들의 부모님과 배우자에게 펩시코의 훌륭한 인재로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편지를 쓴 것은 그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누이는 회사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가정에서 역할에도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조도 어머니의 가르침에서 나왔습니다. 누이가 펩시코 회장이 됐다는 소식을 어머니에게 전하려 하자 어머니는 대뜸 누이에게 나가서 우유를 사와라고 했습니다. 누이는 서운한 마음에 어머니에게 펩시코 회장이 됐는데 왜 내게 우유나 사오라고 하냐고 물었습니다. 돌아온 건 어머니의 꾸짖음이었습니다. 펩시코 회장이라는 왕관은 차고에 두고 오렴. 펩시코의 회장일지라도 내가 집에 오면 넌 우선 아내이자 엄마란다. 인드라 누이는 1955년 인도 남부 첸나이 지역의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적 어머니의 가르침은 그를 당찬 여성 CEO로 만들었습니다. 탄산음료 회사에서 종합음료식품 회사로 성장하였습니다. 누이는 사업을 다각화하고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적응해 펩시코를 1위 음료식품 회사로 탈바꿈시켰습니다. 2005년 12월 펩시코가 112년 만에 시가총액으로 코카콜라를 앞지른 것입니다. 2018년 포춘 500대 기업에서도 45위에 이름을 올리며 87위인 코카콜라를 따돌렸습니다. 전략기획과 구조조정 업무에 뛰어난 누이는 콜라를 필두로 한 탄산음료 시장의 한계를 예측했습니다. 누이는 펩시코에서 탄산음료 이미지를 지우고 종합음료식품 회사로 거듭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누이는 음료 사업 분야를 넓혔습니다. 누이는 타코벨과 피자헛, 켈시 등 펩시코의 패스트푸드 부분을 정리하고 주스업체 트로피카나와 스포츠 음료 업체 퀘이커우츠를 인수했습니다. 또 스낵업체 토스티토스 등도 인수해 식품으로도 영역을 넓혔습니다. 최근에는 야채과일집 업체인 베어 푸드를 인수했습니다. 이 중 2001년 인수한 퀘이커우츠가 게임 체인저가 됐습니다. 퀘이커우츠는 시리얼과 이온음료 게토레이 생산업체입니다. 당시 스포츠 음료 시장에서 80가 넘는 시장 점유율을 보이며 코카콜라의 파워에이드를 크게 앞섰습니다. 펩시코 안에는 펩시콜라를 비롯해 트로피카나 케이커우츠 등이 있습니다. 누이는 퀘이커우츠를 선두에 두고 건강식품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 실적을 향상시켰습니다. 그 결과 소비자의 탄산음료 퇴치운동으로 선호도가 크게 떨어진 콜라보다 이온음료 주스 등을 앞세워 코라콜라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누이가 청소년 건강을 위해 2012년까지 전 세계 학교에서 고열량 탄산음료를 팔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펩시코의 이미지에 도움을 줬습니다. 회사의 전략을 바꾸면서 갈등도 있었다.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넬스 펠츠 회장은 2013년 누이에게 실적이 부진한 음료 사업을 분사하라고 했지만 누이는 음료와 스낵 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누이는 자신이 생각한 대로 사업 전략을 펼쳤고 2013년 3분기 흑자를 냈습니다. 2014년에는 코카콜라 주가의 배에 달하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누이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누이를 공경에 빠뜨린 레이디 도리토스도 있었습니다. 이런 누이에게도 흑역사는 있습니다. 레이디 도리토스 사건입니다. 펩시코가 생산하는 도리토스는 옥수수 칩 겉면에 치즈와 칠리소스 가루가 뿌려져 있는 미국인의 국민 과자입니다. 칩을 집어먹고 나면 손가락에 소스 가루가 묻는데 맛있어서 손가락을 쪽쪽 빨며 먹게 됩니다. 봉지를 거꾸로 집어든 채 입안으로 과자 부스러기와 소스 가루를 털어넣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달이 났습니다. 누이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레이디 도리토스라는 여성용 도리토스를 만들겠다고 한 것입니다. 누이는 여성이 공공장소에서 크게 과자 씹는 소리가 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과자, 부스러기를 입에 털어넣거나 손가락을 빨기를 싫어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이디 도리토스는 열량이 낮고 손가락에 소스 가루가 많이 묻지 않으며 크기가 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펩시코가 생산하는 도리토스는 옥수수 칩 겉면에 치즈와 칠리소스 가루가 뿌려져 있는 미국인의 국민 과자다입니다. 발언은 역풍을 맞았습니다. 여성들은 과자를 먹는데도 여자, 남자가 따로 있느냐며 여성이 CEO가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한 여성 토크쇼 진행자는 누이의 말을 풍자하며 도리토스 봉지를 입에 털어넣고 손가락을 빠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펩시코는 레이디 도리토스를 출시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펩시코는 펩시콜라를 비롯해 게토레이, 마운틴듀, 선칩, 치토스 등 음료와 스낵 브랜드를 보유한 미국의 대표적인 식품 기업입니다. 음료업계 1위인 코카콜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던 펩시코는 경영 위기를 겪다 2004년 코카콜라의 매출을 앞지르며 회사 설립 100여 년 만에 업계 1위에 올라섰습니다. 펩시코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전 CEO이자 회장인 인드라 누이의 남다른 경영 전략 때문입니다. 만년 2등을 정상에 올린 탁월한 안목이었던 것이 성공 원인이었습니다. 1994년 펩시코에 입사한 인드라 누이는 전략기획과 구조조정 업무를 맡으며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의 식습관 변화로 탄산음료 시장의 한계를 예측하고 주스, 차, 스포츠, 음료 등 건강식품 사업에 주력하는 전략을 회사에 제시했습니다. 펩시코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캐시, 피자헛, 타코벨 등의 패스트푸드 사업을 정리하고 도리토스, 치토스, 선칩 등 스낵 사업 비중을 크게 늘렸습니다. 또 과일 주스 생산 업체인 트로피카나와 시리얼 및 스포츠 음료 업체인 퀘이커오츠를 인수했습니다. 특히 퀘이커오츠는 펩시코가 종합식품 회사로 성장하는 데 큰 발판이 됐습니다. 코카콜라의 파워에이드보다 점유율이 크게 앞서는 게토레이를 생산하고 있어 퀘이커오츠 인수를 통해 건강음료 시장을 주도하게 된 것입니다. 펩시코는 인드라, 누이의 사업 다각화 전략으로 식품과 스낵, 음료 전 부문에서 급속도로 성장했고 2004년 코카콜라보다 높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입사 10년 만에 펩시코를 회생시킨 인드라 누이는 최고 재무 책임자를 거쳐 2006년 CEO에 취임, 2007년에는 회장직까지 올랐습니다. 인드라 누이 체제의 펩시코는 디자인 경영을 내세우며 대대적인 변화에 나섰습니다. 제품의 맛과 식감은 물론 제조 공정과 포장, 유통, 마케팅 등 회사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바꾼 것입니다. 매주 매장에 들러 펩시코 제품을 둘러본 누이는 소비자의 눈길을 끄는 매력이 부족한 것을 느꼈고 제품의 기능과 소비자의 인식을 모두 바꾸는 전략을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3M 디자이너인 마우로 포르치니를 디자인 책임자로 영입하고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마운틴듀를 리뉴얼한 마운틴듀, 킥스타트와 터치스크린 음료 판매기 펩시 스파이어는 펩시코 디자인 전략이 성공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운틴듀 퀵스타트는 과즙 함량을 높이고 칼로리를 낮춰 출시 직후 약 2,38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소비자가 기호에 맞게 맛과 양, 탄산 강도를 선택해 음료를 제조할 수 있는 펩시 스파이어로 고객 친화적인 마케팅과 유통 전략을 펼쳤습니다. 인드라 누이는 소비자와 시장 변화를 정확하게 꿰뚫고 대응하는 전략으로 CEO 취임 후부터 지금까지 펩시코의 시장 점유율을 80 이상 늘렸으며 주가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또 2018년 세계 기업 순위에서 펩시코가 102위에 올라 209위인 코카콜라를 크게 앞서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유리천장을 극복한 부드러운 리더십이 강점이었습니다. 무엇이든 될 수 있다고 가르친 어머니의 영향으로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온 누이는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웨이베의 과정을 마친 누이는 모토롤라 이사로 스카우트대 부사장으로 승진하고 다국적 기업 AB 수석 부사장을 맡는 등 세계적인 회사를 거치면서 사업 구조 조정과 판매 전략, 기획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위기에 놓인 펩시코를 업계 1위 기업으로 성장시킨 데는 가족 문화를 중시한 누이의 리더십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직원들에게 가정과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어야 일을 잘할 수 있다고 조언하며 일과 가정의 조화를 강조했고 임직원의 가족에게는 감사 편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또 직원들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자발적인 문화와 끈끈한 조직력을 이끌어냈습니다. 직원이 하고 싶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회의 때는 격의 없이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힘썼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리더십을 발휘한 인드라 누이는 미국 언론사가 선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지도자 순위에서 1위로 꼽혔고 2018년 CEO월드 잡지에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CEO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펩시코 CEO 중 가장 오랫동안 자리를 지킨 인드라 누이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CEO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펩시코는 12년 동안 회사의 성장을 이끌어온 누이 회장의 경영 철학을 계속 이어갈 계획으로 건강식품 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여성,
그리고 외국인으로서 차별을 넘어서고 업계 최고 자리에 오른 인드라 누이. 기업의 위기를 구한 상징적인 리더로 꼽히는 그의 다음 행보가 무엇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지금에 있게 한 어머니의 병환으로 회사를 그만둔 결정은 너무나도 멋졌으며 무의다웠습니다. 항상 그녀가 강조하는 것은 목적 있는 성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경영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운동을 하실 때 목표를 설정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부와 담을 쌓으면 결국 도태됩니다. 공부를 하는 동안 힘들어도 참아내면 10년 뒤에 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인드라 누이는 성공한 CEO로서 잘 수행했고 자신의 행복을 위해 떠날 때를 알고 떠났습니다. 펩시 사이트를 열어보셨나요? 3개월 애플음원이 공짜입니다. 이런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게 된 모든 것들이 진화한 펩시를 만든 그녀의 성과입니다. 단순한 음료수에서 벗어나 재미를 주는 마케팅으로 소비자의 행동경제학을 잃었던 그녀의 퇴장이 더 멋졌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당신은 불만에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노력해서 바꿔보세요. 당신이 공부를 더 많이 해야 정치인이 돼서 나라를 똑바로 할 수 있고, 공부를 많이 해서 존경받는 경영인이 되고, 그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성년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공부를 치열하게 많이 하고 자신이 깨우쳐야 당신의 10년 뒤 모습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자신의 노력으로만 경력을 쌓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경쟁력이 생기고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살게 되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